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란 책인데요. 이시아라 가즈코 지음, 이정은 옮김,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책이었는데요. 그때는 다음에 읽어야지 하면서 뒤로 미뤄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에 꽂혀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마음을 확 끄는 거예요. 누구나 가끔 한 번씩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일하다가도 문득 눈을 들어서 창밖을 봤더니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으면 하고 있던 일 딱 내려놓고 외투 하나 걸치고 당당하게 회사 문을 열고 나가서 어디론가 떠나는 상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죠.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참고서 탁 덮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축구공 들고 운동장으로 달려가거나 또 여학생들은 다이소 가서 쇼핑이나 하자 이러고 지갑 하나 들고 집을 나설 때가 있잖아요. 어디 이분들 뿐인가요? 우리 주부님들도 밀린 집안일 그냥 그대로 두고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야, 우리 기차 타고 바다나 보러 갔다 오자. 이렇게 이제 수다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결론은 우리 애 올 때 됐는데 간식 챙겨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상 떠나려고 하면 또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막 충동질을 하고 있나요? 어디론가 숨어버리라고 떠나라고? 제 마음도 아마 그래서 이 책이 눈에 들어온 모양인데요. 처음 제목만 접했을 때는 도망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책들이 이 책 안에 소개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일을 하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6명의 사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6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바로 또 내 얘기구나 하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파트 2,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파트 3,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파트 4, 결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파트 5,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파트 6,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이렇게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한 번씩 현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갈등하는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것의 첫 번째는요, 휴식이 모자라서가 아닐까요? 좀 쉬어야 하는데 쉴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뭔가 불안해서요. 내가 놀아도 되나? 쉬어도 되나? 안 되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방심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치고 올라온다 하면서 휴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휴식을 가져야 하는데요. 좋은 휴식은 쉬고 싶은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먼저 허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쉬고 싶은 자신을, 쉬고 있는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용하지 못하고 정말 쉬어도 괜찮을까 하면서 조바심을 내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쉬는 것을 허락해야만 좋은 휴식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좀 쉬어도 됩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요. 그냥 정말 멍 때리기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너무 자신이 답답해서 누군가와 상담을 해보고 싶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서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런 자신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끙끙거리면서 혼자만 앓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해결책은요, 더 이상 인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요,
자신과 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참기 어려운지, 언제 도망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스스로에게 진실을 고백하듯이 일기를 쓰거나 또 노트에 자세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경우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생기죠.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이나 트러블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상대방과 100% 아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개성과 특징이 있고요, 자기만의 고유한 습관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만난 사이끼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나도 잘 모르는데 남이 100%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잖아요. 이런 행동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에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고 주위 사람들과 성심성의껏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때요.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좋은 성과를 자꾸 내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욱더 높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점점 더 센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드는 지경까지 와서는 앞으로 나아가자니 힘들고 기대에 부응하자니 나는 점점 더 지치고 뒤로 물러나자니 지금까지 내가 이뤄낸 그런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상대방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내 자신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사라면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게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할 때는 못하는 것인데 무조건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아. 성과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법이야. 노력은 하겠지만 주변의 기대에 무조건 따르려고 애쓰지는 않겠어. 이렇게요,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걱정, 책임의 무거움, 또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같은 것들 때문에요, 행동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인이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인지라 어쩔 수 없는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에 더 힘들어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데도요, 두려움 속에 갇혀서 억눌려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크고 작은 걱정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커진 거죠.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서 우리들이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하는 일이라고는 오늘 살아갈 힘을 빼앗아가는 일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삶을 어지럽히는 무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요, 1%로부터 시작이라는 방법을 응용하면 좋습니다. 1%의 행동이 선택의 결과를 바꾼다고 하는데요. 1%가 사소해 보이지만 1%씩 점진적으로 행동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1%의 돌파구를 찾으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직접 행동함으로써 변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깔끔하게 체념하자.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과 당당하게 마주하자. 괴롭지만 지금 이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남들의 눈에는 나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끝내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비겁한 후퇴가 아니다. 이것은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요. 때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뒤로 미룰 것은 뒤로 미루면서 집착을 버리고 미래를 기약하는 여유를 갖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줬으니까 더 건강한 상태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의 병이 슬슬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처방전이 되어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